미국 최고의 의사에 무려 11번이나 선정된 김의신 박사. 오늘은 바로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신다고요. 한국에서는 암이 사망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인데 특히 최근에 이렇게 비교적 젊은 분들에게서 각종 암이 특히 또 제일 나쁘다는 위장계통 암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혈관병이 제일로 첫째 사망 원인이고 암은 두 번째인데 이 암도 결국은 하나의 노인병처럼 늙어가면서 우리 세포가 이제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린애처럼 갑자기 막 세포가 증식하고 또 이제 퍼지고 이러는 것이 암인데 결국은 이제 그 원인들을 아직도 분명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근본적인 치료는 요원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치명적인 암이 있다고요? 그게 이제 주로 위장계통암, 위장하면은 주로 이제 식도, 위, 간, 췌장, 장암입니다. 이런 이제 위장계통 암들은 문제가 첫 번째 진단이 비교적 늦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환자가 어떤 비정상적인 증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위장계통은 그 위장이 막힌다든지 뭐 이래야 증세가 결국 나타나니까 이미 진단했을 때는 대부분 암이 진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치기가 힘들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나라마다 발생하는 주요 암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생활 습관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간암, 폐암, 위암 그리고 여성암의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주요 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간암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간암은 세계적으로도 발병률이 높은 암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간암 사망률이 1위인 원인, 이런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간암은 그 간염, 그게 B형, C형 간염이라는 게 있는데 염증, 그 바이러스에서 주로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술로도 간염이 생깁니다. 술로도 또 이제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그걸로 해서 또 이제 간이 이제 기능도 떨어지고 또 술을 안 먹어도 요새 이제 이 장에 있는 균이 이렇게 간으로 와가지고 염증 비슷하게 일으켜서 그것이 또 이제 간암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간암이 치명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발병률이 높은데 생존율이 매우 낮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전조 증상 없이 소리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데요.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확실한 원인을 모르니까 정확히 꼭 집어서 어떻게 해야 예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아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간염을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새는 간염을 진단을 해도 진단도 쉽고 그 백신이라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염 백신을 맞으면은 훨씬 예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설령 그 간염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훨씬 잘 이겨내니까
그 이제 가족력이 특히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 백신을 꼭 맞도록 해야 합니다. 간이 경화가 되기 전에 이게 치료를 잘 하면은 예방이 되니까 또 간을 전문하는 그 의사에 따라 의사의 여러 가지 이제 치료약 이런 걸 따라서 하면은 그게 가장 좋은 예방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결국은 암이 생기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니까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않는 한은 뭐 아무리 좋은 전문가의 의견도 스스로 이 환자 자신이 스트레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은 결국 예방을 할 수가 없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또 간염, 간경화까지 진행이 되지 않게끔 병원도 자주 들르시면서 조기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또 이 간암은요, 수술을 해도 2년 새에 재발하는 비율이 40% 이상으로 높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간암 수술 후에 재발을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들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위장계통암은 다른 암하고 달리 지난 한 50년 동안에 연구는 많이 하는데도 새로운 좋은 약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 그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초기 치료가 아주 일찍 발견하면 대개 수술로 이제 제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이 간암도 종류가 3가지인데 이렇게 한 덩어리만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덩어리가 이렇게 간이 되게 크게 오른쪽 왼쪽 옆으로 나눠져 있는데 간은 80%까지만 없애도 금방 나머지 20%가 재생을 해가지고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한쪽에만 있으면 그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냥 양쪽에 동시에 이제 다발성으로 생긴다든지 또 덩어리가 없이 파고 들어가는 암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고치기가 힘들죠. 간암을 수술하고 또 재발이 되면은 그 간 혈관에다가 직접 그 이제 화학 물질 또는 이제 동위원소 이런 걸 합치고 또 혈관의 피를 그 암에 들어가는 혈관을 차단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뭐 굉장히 좋은 효과를 한국에서 간암 치료가 세계적으로 간암도 많지만은 치료가 제일 좋죠. 한국에서 경험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치료를 계속 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체력이 유지돼야 그러니까 이제 독성이 다 어느 치료든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가면서 계속 반복적인 치료를 해야 되니까 환자가 이렇게 잘 먹고 마시고 해서 체력을 유지돼야만이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못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수술 후에 체력 관리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서 발병하는 주요 암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암은요, 바로 폐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폐암에 대한 사망률이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치명적일 수 있겠죠. 근데요, 대부분의 폐암의 경우에는 흡연을 하는 남성들이 많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맞습니다. 지금도 그 폐암 환자의 한 70%는 담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담배.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또 여자 환자들이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폐암에 걸려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상담을 해보면은 결국은 본인은 안 피지만은 주위의 사람들, 뭐 남편이나 또는 다른 식구들이 담배를 펴가지고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이 된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뭐 다른 것은 이제 유전적인 그 요소로 해서 한 15%, 그다음에 이제
특히 한국에서는 이 미세먼지가 미세먼지 자체가 몸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니까 그 염증으로 해서 결국은 이 암이 생기든 발생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그 소질이 있는 걸 촉진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건축 자재 중에 성면이라는 걸 써가지고 영어로 아스베스토라는데 이걸 쓰면은 그게 발암 물질이에요. 그걸 그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건물에 많이 쓰니까 그런 걸 흡연, 또 레이돈이라고 이 저 집 밑에 있는 그 가스처럼 나오는 그게 발암 물질이에요. 그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알려져 가지고 굉장히 환경적으로 통제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거 또 이제 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은 각종 그 농약을 사용한 여러 식품들을 우리가 먹고 있기 때문에 아주 극소량이지만은 그래도 그 어떤 유전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활성화돼 가지고 암을 일으키니까 그런 이제 전반적인 그러나 담배가 아직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배를 없애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폐암도 초기의 증상이 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데다가 또 다른 질병하고도 진단이나 증상이 좀 유사해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그래도 폐암을 좀 조기에 발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이제 폐암의 이제 담배를 피워서 소질이 있는 사람 또는 이제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CT라는 거 있어요. CT 그걸 이 자주 찍으면 또 그 방사선이 몸에 이제 나쁜 영향을 주니까 그 CT도 찍는 여러 가지 테크닉에 따라서 그 방사선 그 피폭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은 양으로 CT를 찍어서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를 해서 요새 많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위험성이 있는 담배를 핀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한 몇 년에 한 번씩 그 CT를 찍어서 이제 우연히 발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폐암 수술을 하고 나면 또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체력도 회복이 되고 건강이 다시 좋아질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폐암 수술하고 나서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폐도 이게 이제 말랑말랑하고 이래야지 이게 공기가 들어오면 늘어났다가 또 내 뿜듯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수술을 했다든지 방사선을 쬐면 이게 조직이 굳어져 가지고 제대로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거기서 이제 산소가 들어가지고 몸에 퍼져서 산화작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심호흡, 이게 유산소 운동. 그 옛날 어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심호흡 하는 거. 그런 것이 결국 이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특히 폐에 질환이 있든지 담배 이런 거 피워가지고 오랫동안 염증 또는 수술을 했던 사람, 폐도 한 폐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조기 진단만 하면은 폐에 한 이제 폐가 여러 여부로 나누는데 그거 한 년만 잘라가지고 얼마든지 다른 그 남아 있는 것들이 팽창해가지고 충분한 기능을 하니까 뭐 염려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수술하시고 이런 분들은 자꾸 그 폐 활량을 늘리도록 이렇게 유산소 심호흡을 하는 것이 그냥 그리고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관지 자체는 이게 원래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들어오면은 기관지 안에 그 점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털이 있어가지고 그 흔들어가지고 그 먼지 이런 걸 내보내게 돼 있어요. 기침 또는 이렇게 가래 침으로. 근데 이게 담배를 피든지 물을 잘 안 마시고 하면 기관지 안에 있는 점액이 이게 나오지를 않아 가지고 먼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그대로 가서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로 씻겨 내려줘야 물을 되는 거네요. 항상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물을 잘 안 마셔요. 하루에 2리터 내지 3리터를 마셔야 돼. 그러니까는 평소에 늘 가방에 물을 가지고 계속 마시면은 그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폐암 수술하신 후에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셨던 분들, 유산소 운동 충분히 하시고 하루에 물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충분히 섭취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폐활량 좋게 하는 데 있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찬양을 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좋죠. 저는 이제 그런 색스폰이라든지 오보 이런 걸 하는데 그것을 하면 할수록 그 이렇게 굉장히 그 내 느낌에 아주 그 기분도 좋고 또 이제 폐활량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좋고 자꾸 그게 운동이죠. 결국은 활량을 넓히기 위한 운동. 그런 걸 계속 하시면 건강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또 대한민국 주요 암 중에 우리가 이제 간암과 폐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암의 공통점을 짚어본다면 이게 소리 없이 시작이 돼서 너무 뒤늦게 발견이 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이 암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 어떤 것들 짚어주고 싶으신가요? 다른 모든 만성병과 같이 이렇게 가족력을 우선 체크를 해서 자기 가까운 부모, 형제가 그런 이제 폐암 또는 간암 이런 게 걸렸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알려진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을 따라서 이제 담배를 피지 말라 그러면 절대 펴서는 안 되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라 하면 운동도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몸에가 해롭습니다. 적당한 운동을 해야 돼. 자기 몸에 맞는 운동.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전문가들이 되게 추천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치료받는 사람은 영양식을 단백질을 위주로 한 대부분 영양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강식. 그러니까 건강식을 균등 골고루 절제 있게 좋다는 음식을 한 가지만 계속 먹는 건 오히려 몸에 해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절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골고루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조해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건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편식을 한다든지 이런 건 건강에 절대 나쁘게 됐습니다. 이 가족력에 관련해서 기왕력에 대해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염려되시는 분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족력이라는 게 결국엔 유전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식구들이 한 식탁에서 비슷한 음식을 다 먹고 생활하기 때문에 가족력이라는 게 더 발생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그럴 수도 들거든요. 있어요. 제가 본 환자 중에도 같은 부부끼리인데 똑같은 암을 걸린 사람을 몇 사람 봤어요. 부부인데도. 그러면 부부가 같은 음식을 다른 먹기 데도 때문에. 네. 생활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걸리죠. 특히 위암은 그렇습니다. 위암은 주로 이제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이 들어가서 결국 생기는데 그게 들어가서 번식을 하려면 위에 되게 염증이 있어야 돼. 위에
그 염증이 여러 가지 이제 주로 산이 많아서 생기는 염증인데 물론 짠 음식, 짠 거 이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음식을 똑같이 짜게 또 시게 먹고 또 스트레스도 받으면 산이 왕창 나오는데 그런 여건에서 똑같이 있으면은 똑같은 병을 걸릴 수밖에 없죠. 확실한 원인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위암은 주로 이제 그 파일로라이라는 세균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에서 조직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제 암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염증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또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그 근심 걱정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에게서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산이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알칼리성이 돼야 건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산이 많으면은 이제 부식을 시켜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심지어 이제 궤양이라는 것까지 생기죠. 그리고 또 최근에 한국에서 젊은 분들에게서 이 제일로 나쁜 췌장암이 많이 생기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위 바로 밑에 췌장이 있는데 그 췌장관이 십이장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이 위에서 내려오다가 거꾸로 그 췌장으로 들어가서 그 췌장에 염증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췌장암까지 생기지 않나. 그게 제 생각이지만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가장 많고 또 이제 이 산이 장까지 내려가서 우리 장에는 한 200조 가량의 균이 있습니다. 한 20대까지 종류의 균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한 반절은 유익한 균이고 나머지 반절은 아주 나쁜 균이에요. 이것들이 서로 이제 견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산이 밑으로 내려가서 그 유익한 좋은 균들을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그 항생제를 남용하면 항생제도 그 좋은 균을 이렇게 많이 죽여요. 나쁜 균들은 굉장히 이런 산이나 무슨 항생제에 저항력이 강해가지고 잘 안 죽어요. 근데 일단 이제 좋은 균이 죽게 되면은 그 균형이 깨져버리니까 그 나쁜 균이 장에 있어야 할 균이 빠져나와가지고 간으로 가요, 처음에 간. 그래서 간에 또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간암이 돼. 근데 그게 더 폐로 가요, 또 폐. 그래서 지금 이제 대개 암 환자들이 암으로 죽는 사람은 드물어요. 전부 다 폐염으로 죽지. 또 병원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다 폐염으로 죽어요. 그 폐 왜 죽냐 하면은 그런 장에 있는 균이 폐로 옮길 때 변형을 계속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항생제가 없어요. 제약회사에서 만들라고를 안 해. 왜냐하면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2200년 전에 근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란 사람이 2000년 그 전에 모든 병은 장에서 생긴다. 그리고 또 모든 병은 음식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최근에 와서야 과학적으로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 이게 우리 병에 많은 것들이 이 장이 튼튼하지 못하면 절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누구든지. 이 위암은 그럼 특히 스트레스 관리도 그렇고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박사님 해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짠 음식, 매운 음식, 뜨거운 음식은 좀 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음식들이 당연히 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지만은 그렇게 짜고 매운 거 먹고도 금방 물을 많이 마시면 이게 석해지잖아. 그러면 되는데 물을 안 마시거든. 물 섭취도 또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말라는 것보다는 조금 적당히 먹고 물을 대신 많이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제 주변에도 이제 암 환자분들 계신 걸 또 보면은 먹는 음식에 있어서 조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 붉은 고기가 암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육류 섭취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암 환자의 경우에는 육류 섭취를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은 방법이 될까요? 각종 이제 고기에 그 단백질이 제일로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3대 영양소 중에 그 단백질이 뭐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백질의 그 성분이 아미노산인데 이게 마치 집에 벽돌 그 기둥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게 무너지면은 이게 뭐 살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제 암 이런 것이 생긴다든지 독한 항암 치료를 받으면 제일로 그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보충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그 붉은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오히려 장암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고기는 장에서 흡수될 때 굉장히 천천히 흡수돼. 그래서 장의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면은 그 장벽이 젊어서 그렇게 아주 말랑말랑한 사람은 몰라도 늙어가면서 전부 딱딱해지면 압력 때문에 그게 개실이라는 게 생겨요. 장벽에. 개실이 생기면 거기에 변이 들어가 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요. 이 변 안에 각종 균이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팔립이라는 용종이라는 게 생겨요. 용종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지고 지금은 그 고기를 먹으려면은 서양 사람들은 뭐 구라파나 저런 이런 데는 가면 저녁 시간이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러니까 막 계속 오래 씹고 떠들어대고 충분히 입에서 각종 효소가 다 나와가지고 그 고기를 분해시킬 때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고기가 무슨 암을 일으킨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이게 몸에 들어가서 알칼리성이 아니라 산성이 돼.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거예요. 담백한 맛이 없는 오리고기, 흑염소 이런 것들이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근데 맛이 없으니까 그런 걸 먹으려면은 반드시 섬유질, 야채를 왕창 같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으려면은 반드시 오래 씹든지 아니면은 칼로 이게 덩어리를 먹는 게 아니라 가루처럼 만들어 가지고 쉽게 흡수되게.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야채를 같이 먹어야 돼.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채소쌈을 가득 싸서 고기 한 점 넣어가지고 꼭꼭 씹어서 오래 먹는 그런 식습관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위암과 함께 유방암, 자궁암 같은 여성암 발병률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에게 많이 발병을 하고 있는데요. 갱년기 이후 여자들에게 이런 유방암이나 자궁암이 많이 발병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이 전 세계적으로 여성암은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여성들에게서 여성 호르몬이 제대로 써먹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해. 특히 그 뇌의 기능, 세포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고 뼈 기능에도 중요한데 또 반면에 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세포를 분화시키고 증식시켜요. 요새 여자들이 결혼도 안 치, 또 결혼을 해도 애도 안 낳지,
또 애를 낳아도 모유를 안 먹이지. 이러면은 여성 호르몬이 몸에서 써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궁암뿐만 아니라 뭐 난소암 또 유방암 이 셋은 다 거의 70%가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어요. 폐경기가 너무 늦게 생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그 난소에서 난자의 활동이 계속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 난소암 뭐 이런 것이 많이 생겨요. 여성암들이. 또 뇌의 침해도 여자가 10배나 더 많아. 이런 게 다 그 에스트로겐 때문에 그래.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뭐 임신, 출산, 육아 이런 자연적인 것들이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네.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런 병들을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갱년기 여성들이요, 이 호르몬 치료를 좀 받기도 해요. 최대한 이 갱년기 시기를 좀 늦추고 싶기도 하고 갱년기 증상이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서 유방암에 또 발병하는 발병률이 또 높아진다고 하던데 호르몬 치료가 정말 암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여자들은 30 넘어가지고 자궁이 있는 사람 드물어. 자궁은 애 낳는 거 이외에는 아무 쓸모 없어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애 한둘 낳으면은 그냥 자궁을 다 띄어버린다, 없애버린다고. 자궁을 적출하는 네, 건가요? 자궁을 전혀 그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해도 자궁암이 안 생기지. 자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 여자분들은 자궁이 없으면 여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 그건 생각의 잘못이라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자궁이 있으니까 이 호르몬 치료를 하면은 자궁암을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궁암은 진단이 쉬워요. 되게 출혈을 하니까. 그리고 자궁을 떼어내면 그만이야. 초기 진단을 해서.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 에스트로겐이 뇌나 뼈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 폐경이 돼도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을 되게 권해요. 그렇군요. 전문가들. 근데 대신에 에스트로겐만을 쓰지 말고 그 약간 견제를 하는 프로제스테론 약을 같이,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 약이 있어요. 아주 적은 양으로. 그걸 쓰는 걸 다 권해요. 그러면 이 갱년기 호르몬 그러면 이 치료가 암도 훨씬 덜 생기고 대신에 뇌 건강, 뼈 건강이 훨씬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폐경기가 돼도 전혀 증세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증세가 심한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약이 필요해. 전혀 증세가 없는데 뭐 약을 줄 필요는 없지. 또 많은 분들이요, 건강 챙기시려고 건강기능식품 굉장히 많이 섭취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기능식품 섭취하시는 거는 암 발병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암 발병하고는 관계가 없고 오히려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이걸 지나치게 쓰면 안 돼. 지나치게. 그래서 이제 요새는 식품공학자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요새 많이 좋은 기능 식품이 나와가지고 제가 있는 서울대학에서도 그 임상 실험을 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감태가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은 거북이는 200년에서 1000년을 산다고. 1000년 사는 거북이를 조사해 보니까 1000년 사는 동안에 병이 없어. 왜 병이 없나 보니까 이 감태만 먹고 살아. 그런데 감태는 저 바다 밑에가 있대요. 바다 밑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100년 전부터 이걸 뜯어가지고 이렇게 과자 같은 데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비싸지. 그러니까 귀하니까. 근데 그 성분을 조사해 보면 폴리페놀 뭐 또 각종 플라비노이드 이런
그 항염증, 이게 염증이 안 생기도록 하는 성분이 있어. 또 암에 안 걸리도록.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지. 우리 서울대학에서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치매도 굉장히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그 좋다고 해도 그것만 먹는다?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이야. 그걸 보조식품으로 일반 식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특히 이제 환자들이 이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고기만 먹을 필요가 없어요. 이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에 좋은 달걀, 이 달걀은 이제 동물성인데 달걀이 프로테인이야. 그걸 감태가 없으면 김에 싸서 먹으면 돼. 그냥 먹으려면 맛도 없고 먹기가 지겨우니까 이 잘라가지고 이 소금에 약간 그 요새 김이 다 절여져 있으니까 그걸로 싸서 먹으면 먹기도 좋아. 달걀, 그 다음에 두부, 또 감자,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충분히 흰자질, 단백질을 섭취하니까 좋고, 지금 이 활성산소가 제일로 문제인데, 활성산소라는 건 산소 O2가 깨져가지고 O로 남아 있으면 그게 불안정한 거야.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수소라는 게 필요해. 수소. 그러면 H2O가 붙어가지고 물이 되는데, 이 수소가 주로 그 각종 베리라는 각종 뭐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블랙베리 이런 데 많은데, 그것도 폴란드의 그 베리가 가장 성분이 많다 해서 그걸 수입해다가 거기다가 또 그 푸코이단이라는 것은 미역 다시마에서 나온 성분이야. 그걸 합쳐가지고, 이게 합쳐도 우리가 건강식품들을 엄청나게 먹어야 겨우 장에서 아주 그 적은 양이 흡수된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이제 회사에서는 그것을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 네노 파티클이라고 네노 입자로 만들어. 작은 입자로 만드니까 이 흡수가 잘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그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누구한테나 권해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 이제 늙어가는 노화 현상 자체도 이 활성산소로 되는 거예요. 병도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식품을 꾸준하게 보조제로 쓰면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교수님이 일러주신 이런 식품들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벌써 건강해진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요. 건강한 삶 꾸리시는 데 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대한민국 주요 암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위암도 알아보고요. 여성암도 알아보고요. 이런 암들 피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짚어봤는데요. 박사님, 암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생활 습관 짚어주시죠. 뭐 암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만성병을 늘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가 근본 원인을 아직도 잘 모르니까 완치라든지 근본 치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걸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약, 식품 또는 무슨 이 치료 방법을 가지고 완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쓸데없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그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전문가로서 그건 좋지 않고, 우리가 그러나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120년 이상은 못 살게 디자인이 딱 돼 있는데, 그때까지 그래도 고통 없이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생활로서 이게 그 관리는 할 수 있는데, 이 관리를 역시 전문가한테 맡기면서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환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자나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잘 먹고 마시고. 근데 잘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적당히,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되게, 그러니까 영양식
환자는 영양식,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건강식. 이걸 절제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운동, 그러니까 걷기 운동 아니면 조금 그 약간 땀이 날 정도로 무슨 이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 특히 이제 저녁 먹고 나서 그렇게 1시간 정도 걷든지 뭐 아령을 가지고 아니면 줄넘기 뭐 이렇게 해서도 약간 땀나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은 우리 몸은 반드시 쉬고 싶어 한다고. 그러면 잠을 잘 자게 돼 있어요. 이 제가 본 한국 환자들의 또 큰 문제는 잠을 못 자, 잠. 대부분 잠을 못 자는 그 원인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조금 피곤하면은 우리 몸은 반드시 쉬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잠을 푹 자면은,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지만 먹고 마시는 것은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 장이 흡수를 제대로 안 해. 또 반면에 나쁜 음식이라도 그 아주 감사하게 즐겁고 기쁘게 먹으면은 장이 좋은 것만 흡수한다고. 그 우리 몸이 그렇게 정교하고 묘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마음을 편하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만성병을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그 이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 환자들의 얼굴만 봐도 이 환자가 과연 치료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대충은 이렇게 짐작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뭐 알 것 같긴 하지만 치료가 잘 될 것 같은 환자분들은 얼굴이 좀 어떻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떠신가요? 훨씬 밝죠. 우선 이렇게 이제 마음에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이제 마음이 평소에 이렇게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얼굴이 밝은 표정이야. 제가 있던 그 암병원에서 하루에 새 환자가 3,000명 이상 오는데 그 여기저기 이제 기다리는 룸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드러누워 있다든지 이렇게 막 그 고개를 팍 수그리고 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을 가서 보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이게 미국 그 환자들이나 서양 다른 데서 온 그 서양 환자들은 이 앉아서 서로 옆에서 얘기하고 이게 환자인지 가족인지 혼동할 정도로 환자 같은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런데 한국 환자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암을 죽을 병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죽을 병이 근데 우리는 어쨌든 죽게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 물을 못 마시는 사람 없잖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 근데 암이 걸리면 금방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정반대에 암을 감기처럼 생각해. 못 고치는 만성병. 그러니까 감기도 못 고쳐. 뭐 어떻게 하면 저절로 낫고 못 고치는 병은 세계 어디를 가도 못 고쳐. 고치는 병은 어디 가나 고쳐. 더군다나 지난 20년 동안에 한국의 의료 시설 뿐만 아니라 의료 그 여러 가지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할 정도로 발달돼 있어요. 장비도 좋고 사람들도 다 그러고 이제는 모든 것이 인터넷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몰라서 못하는 시대는 완전히 지났어. 약도 다 한국에 있고 더 싸고 모든 영상 기구 뭐 이런 거 판독 이런 게
엄청 수술도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잘해. 왜냐하면 로봇 수술로 이 컴퓨터로 수술하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미국 가서 치료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골에 의사들이 안 가. 왜냐면 환자가 없으니까 다 서울로 오니까. 근데 서울 왔다고 그래서 죽을 병이 고쳤다. 절대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생각의 자유, 생각.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믿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80%가 하나님이 고친다 하면은 제주도에서 뭐까지 서울로 와. 안 그래요? 참 심각한 문제네. 이런 얘기를 여러 방송 신문에도 했는데 하나도 안 내더라고. 80%는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신앙인들은 암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많이 다르다고 좀 다를 느끼셨나요? 것 같다고 나는 기대를 했는데 내가 경험한 걸로는 똑같아. 그렇다는 건 믿음을 교회를 평생을 다닌 뭐 소위 이제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엉터리로 다닌 거야. 내가 볼 때는 80%가 하나님한테 딸렸다 하면은 그 80%를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되거든. 10%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약에 의존할 게 아니거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그 믿음이 없는 거야. 또 이제 그 왜 한국 사람이 치료가 안 되냐? 그 중요한 것이 쓰잘데기 없는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특히 한국의 여자 환자들은 잠을 못 자. 왜 잠을 못 자? 근심 걱정. 너무 다른 것이 미국 사람들은 근심 걱정 안 해. 왜 하냐 하는 것을 제가 32년 동안에 있으면서 그 암 환자나 가족들이 우는 걸 본 적이 없어. 왜 치료가 안 되고 죽게 생겼는데 울지도 않냐 하니까 반대로 왜 울어야 되는가를 거꾸로 물어봐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죽어야 되고 좀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그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울고 그러냐. 그게 미국 사람들의 기본 태도야. 그렇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도 아니야. 아닌데도 그분들을 보니까 생활에서 굉장히 이제 자기들가 배운 대로 성경에서 아니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실천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게 이제 제일로 좋은 예로 결국은 장애 아동들을 입양을 해. 그러니까 장애 아동들을 입양을 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이거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자기가 죽으면 그 애들을 맡길 데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든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서 보면은 살며시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는데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계속 치료를 막 진행을 시키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치료가 잘 되는 거야. 결국에는 질병은 이걸 이겨내야겠다라는 믿음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질병의 진단 앞에서 영적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게 이겨내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면역세포까지 더 활성화시켜서 이 병을 정말 진짜로 낫게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박사님께서 일선 현장에서 경험을 하셨고 또 이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영적 건강이요, 육체 건강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아, 그러면 실제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요,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또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에 놓인 상황이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영적 건강을 이 WHO에서도 건강의 요소로 뽑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신앙의 힘으로 암을 치료하는 거를 보고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아, 뭐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제 경험에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제 한국 환자들은 한 5년 또 이렇게 10년 암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죽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 환자들은 특히나 이제 담배를 피면은 맨 처음 생기는 암이 혓바닥에 생기는 암이에요. 그다음에 목청에 이 성대에 암이 생겨요. 그러면은 쉽게 진단을 해. 당장 자기가 느끼고 목소리가 달라지냐. 그러면은 수술을 해. 그 아주 초기에 발견된 건 대부분 수술을 해. 수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살아 있기는 있는데 먹고 마시는 게 안 돼. 그리고 말을 제대로 못 해. 인조로 이렇게 성대를 달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죽고 싶다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환자가 하나도 없어. 근데 한국 사람은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살아서 뭐냐. 5년만 지나면 다 죽고 싶어 해. 또 이제 이 방광암 이런 거, 또 직장암이 생기면은 그 수술을 해가지고 똥통 오줌통을 배 밑에다가 달아요. 다르면 미국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 화장실 갈 필요도 없다고 그러고 이 플라스틱으로 그냥 갈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하는데, 유독 한국 사람은 한 5년 지나면 이렇게 살아봤고 이건 사는 게 아니다는 거야. 그리고 다 이제 더 이상 치료 않겠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렇게 암이 막 자라고 해서 항암 치료를 계속 했는데 이거 치료 안 하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지. 그 당신 치료 안 하면은 뭐 이제 6개월 1년 있다가 죽게 된다. 근데 그렇게뿐이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래서 다 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죽을 준비를 다 하는데 안 죽는 거야. 안 죽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도와준 사람마다 몇십 명이 돼서 그분들을 다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뇌까지 막 퍼져가 있던 암이 그대로 있는 거야. 수십 년을. 지금도 살아서 30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현대의학이나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돼. 왜 암이 그렇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딱 그대로 있어. 제일로 좋은 예는 그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주 이제 약사신데 그 난소암으로 진단 받을 때 한 3개월 내지 6개월 뿐이 못 사신다. 복강에 잔뜩 암이 퍼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계속 했는데 10년째 되니까 나 치료하기 싫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근데 그때만 해도 암이 잔뜩 뭐 사진에 여기저기 다 있고 또 그 암 수치가 원래 40 이하야 되는데 1000이 넘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본인이 치료를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단지 이제 그러면 항암 치료는 않고 있지만은 피검사만 계속 해봅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피검사를 하는데 그 암 치료가 1000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정상으로 떨어졌어. 아무 치료도 안 넣는데. 그런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은 그대로 다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을 일으키는 성분과 암을 억제하는 성분이 이게 밸런스가 깨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야. 제대로. 근데 그게 그 약이나 이런 거 치료를 해서 이렇게 돌아지만 그렇지 않고도 어떤 이제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 그러나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암 걸려서 6개월뿐이 못 산다 하니까 하나님한테 자기 애들이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자기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 5년 만에 애들이 다 대학 들어갔어. 그러니까 다시 이제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다시 애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살려달라.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또 결혼했어. 10년이 딱 되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6개월뿐이 못 산다는 사람을 10년을 살렸으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뭔가 살려줄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놓고 나는 약이나 이제 이런 거에 의존 않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그 환자들 다니면서 지극정성으로 환자들을 보살폈어요. 그 사모님이 목사님. 그래가지고 한 10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20 몇 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 의학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비슷한 사례를 보면요.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의 비교를 해봤더니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그러니까 일명 NK세포죠. 이게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니고요. 무려 100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정말 우리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의 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스터디가 한 5, 60년 전에 이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한 6, 7년 더 오래 살고 더 이제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나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이제 그 면역 세포들이 일반인보다 더 많은 거야. 그리고 또 특히 찬양대 대원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역시 그 찬양대 대원들이 그렇게 건강하는 것을 결국 보니까 면역 세포가 높더라 이렇게 돼서 결국 찬양이라는 건 그 기도를 노래로 부르니까 그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초자연적인 어떤 이게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어. 엔돌핀이라는 게 이제 우리 그 기운을 내게 하는 호르몬인데 그것보다 약 4,000배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돼. 그런 것이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스티브 호킨스라는 사람도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그 루게그리그 병이라는 전신이 마비되는 병을 21살에 이제 대학원 학생 때 걸렸는데 그 병으로 지금까지 3년 이상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아주 나쁜 병이고 제일로 나쁜 병이야. 이 뇌의 퇴행성 변화 중에 보통 치매보다도 그게 제일로 나쁜 거야. 왜냐하면 전신이 마비되니까. 근데 그 스티브 호킨스는 그 병 가지고 51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당신만 왜 이렇게 오래 사냐.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똑같은 말을 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자기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오늘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보낼까 해가지고 자기 노트에다가 자기가 하는 연구 뭘 할까. 그다음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어떤 전화, 편지를 어떻게 쓸까? 이걸 계속 깊은 생각, 묵상을 한 거야. 그리고 저녁마다 감사하는, 오늘 안 죽고 살았다.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넬슨 만델라니 많은 이런 사람들이 그 보고한 거 보면은 거의 비슷해. 강한 그 어떤 깊은 그 명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도를 물론 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다이돌핀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런 뭐 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적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8번에 걸쳐서 100년 건강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끝으로요. 의사로 계속 이제 지내시면서 의료 현장에서 생명을 다루시는 일을 하시면서 의학적인 경험도 하시고 영적인 경험도 지켜보셨을 텐데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100년 건강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살면서 또 행복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100년 사는데 지금 한국의 그 기대 수명이 거의 90세까지 왔어요. 이게 일본하고 거의 맞먹어. 미국 사람은 78세야 아직도. 근데 미국 사람들의 건강 수명은 73세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5년간 고생하다가 죽는 거야. 근데 한국 사람들의 건강 수명은 65세였어요, 지금. 그러다가 요새 조금 올라와서 아마 70세 됐을 거라고. 그래도 거의 20년을 병으로 고생하다 죽는 거야, 한국 사람은. 그렇게 병으로 고생해서 사는 그 20년은 진짜 아무 그 가치가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건강해야 행복할 수가 있고 건강해야 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사명이야. 사명. 이게 크리스찬의 우리 사명이 전도인데 그 전도를 그런 희생 봉사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 그래야 건강할 수 있고 우리 짧은 삶이지만 그 삶을 행복하고 가치 있게 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